자,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지능의 정의는 인간의 지능을 모방하여 기계에 구현하는 시스템. 자, 인간의 지능. 인간이 만든 것은 자연과 다르기 때문에 과학을 이해해야 한다고 했죠. 그다음 모방한다는 것은 기계가 뭔가 계산을 통해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수학을 이해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계에 구현하려면 기술과 공학이 필요하다고 했죠.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능과 이 컴퓨팅 사고에 대한 그 관계를 꼭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컴퓨터 과학은 지능을 기계에 부여하는 그런 학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기계적인 사고와 인공지능의 발전이 인간의 시야와 미래를 보는 사고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아이들은 제가 어렸을 때 아이들하고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 지금 우리는 굉장히 오래되지 않은 기술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아이들은 제가 어렸을 때도 있었던 기술로 지금 착각하게 됩니다. 세상이 뭐 다 자연스럽게 이 스마트 기술 또는 디지털 기술 또는 이 인공지능이 그냥 자연스러운 걸로 갖게 되는데 이런 걸 통해서 인간의 시야와 미래를 보는 사고력의 변화를 갖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과 기계의 상호 상호작용에 관한 논의가 바로 컴퓨팅 사고와 인공지능 사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컴퓨팅 사고와 인공지능 사고를 꼭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컴퓨터 과학과 인공지능의 이해는 컴퓨터가 구성되고 작동하는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고 인간의 지능을 제대로 파악해서 모방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컴퓨팅 사고력을 먼저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 컴퓨팅 사고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컴퓨터가 처리하는 방법처럼 사고하거나 컴퓨터로 일을 처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컴퓨터 과학자가 문제를 해결하는 사고력을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컴퓨팅 사고력에는 가장 중요한 요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추상화와 자동화 능력입니다. 추상화라는 것은 우리의 지능이라든가 행동의 그 동작 자체를 언어적으로 또는 상징적으로 단순화시킨 게 바로 추상화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 인간이 적응 능력이 있고 뭐 학습 능력이 있다 그러는데 학습은 뭐고 추론은 뭐고 예측은 뭔지 추상화시켜서 처리할 필요가 있어요. 이걸 컴퓨터에서는 하나의 데이터 값으로 추상화시키거나 프로그램의 한 모듈로 추상화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걸 기계에 넣어서 작동시키려면 자동화가 필요한데 이 자동화는 달리 말씀드리면 알고리즘을 프로그래밍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실제 현실에 있는 세계를 추상화시켜서 코딩으로 프로그래밍으로 기계에 넣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러한 인공지능의 기술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컴퓨팅 사고력이라고 하고 있고요. 컴퓨팅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네 가지입니다. 핵심이. 딥러닝 그 모델을 보셨잖아요. 다층 퍼셉트론이라고 해서 굉장히 복잡한 구조가 있는데 작은 단위로 문제나 자료를 분해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입니다. 인공지능을 이해하는데 작게 분해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실습도 있고 여러 가지 이론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하는 방법은 분해를 해보시면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것도 작은 단위로 만들어서 그 원리나 그 기능들을 파악해 보면 그 속성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패턴을 인식하는 겁니다. 인공지능은 특히 뇌 같은 뉴런의 구조는 다 뉴런이 지속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시냅스가 연결되는 그런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턴을 이해하면 거기에 작동되는 방법들을 이해할 수 있고 이걸 한 단위로 구성하는 거죠. 단위로 구성한다는 것은 중요한 핵심만 추출해서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걸 우리는 추상화라고 하고 이 추상화시키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인공지능, 뭐 간단하게 이런 대화를 한다거나 움직인다거나 뭔가를 예측하는 이런 능력들이 생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고리즘입니다. 이 전체적인 과정을 절차적으로 나열하는 겁니다. 이거를 머릿속으로 생각해도 좋고 글로 써도 좋고 그림으로 해도 되고 결국 컴퓨터에 직접 찍어서 넣을 수 있는데 바로 이게 바로 코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 절차적인 어떤 문제 해결 과정을 기록하는 것들이 바로 코딩 프로그램이라고 하시면 되겠고 컴퓨팅 사고는
이런 형태로 구성하게 되면 인공지능의 어려운 부분들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컴퓨팅 사고력은 기존의 통계학의 컴퓨팅 사고력이 들어감으로써 기계학습을 진화했고, 컴퓨터와 생명공학이 붙으면서 생물정보학이라는 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존 생물학자들의 생각을 변화시키는데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컴퓨팅 사고력이라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도 인공지능 전문가, 컴퓨터 과학을 잘 못했다고 하더라도 컴퓨팅 사고력의 관점에서 이 사고력을 자꾸 훈련하다 보면 여러분의 그 도메인 지식, 어떤 직업이든지 그 지식과 그 다음에 인공지능 또는 컴퓨터 과학을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생기는데 바로 이 컴퓨팅 사고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컴퓨팅 사고력은 기존의 수학, 공학, 과학, 논리, 비판, 창의력과 이렇게 같이 연결되면서 문제 해결 능력으로 이렇게 승화되는데, 이로써 우리는 인공지능을 배우고 뭔가를 한다는 게 결국 문제 해결을 키운다라는 걸로 이제 비교시킬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보실까요? 여기 실제 상황을 한번 보시면 사과 3개를 바구니에 담습니다. 그 다음에 사과 2개를 더 담아요. 이게 실제 상황이에요. 이거를 수식화 시켜보면, 수식화라는 건 뭐냐면은 바로 추상화시킨다는 거죠. 왜냐면 기계에다가 이걸 넣어주려면 어떻게 되냐. 사과 3개, 사과 2개. 이런 말 자체를 이해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걸 수식화합니다. 3 더하기 2. 이거를 컴퓨터에서 처리하기 위해서 전기가 끊었다 뺐다 하기 위해서 3을 이진화합니다. 0, 1, 1. 2는 0, 1, 0이죠. 간단하게 이진수를 처리하면 이렇게 이진화하고 요것을 바로 컴퓨터의 구조에다가 넣는 겁니다. 기억장치에. 그래서 A라는 부분은 사과 3개, B라는 건 사과 2개. 이거를 어떻게 넣냐면 0, 1, 1로 넣고요. 0, 1, 1, 3은 2는 0, 1, 0으로 넣습니다. 이거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추상화시켜서 알고리즘으로 만들면 A는 3, B는 2. 그래서 C라는 바구니에 A와 B를 같이 넣으면 자연스럽게 프린트 해보면 5라는 값이 나오겠죠. 그 5라는 값을 계산 결과를 우리의 기억장치, 램이죠. 램에다 이렇게 넣는 겁니다. 넣게 되면 전기가 1, 0, 1로 들어가겠죠. 이게 이진수로 오니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모니터에 출력하는 이런 단계를 통해서 현실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이렇게 수치화시키고 프로그래밍하고 그 다음에 물리적인 장치에 전기로 저장함으로써 이제 출력하고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 컴퓨터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분해하고 패턴 찾고 추상화하고 전체적인 알고리즘을 절차화시키고 그리고 나서 구현하는 이런 단계를 통해서 컴퓨팅 사고력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굉장히 복잡한 시각, 인식 프로그램 있죠. 여기 딥러닝 중에 CNN 알고리즘입니다. 보기만 해도 복잡해요. 이렇게 숫자도 많고 되게 복잡한 구조가 많은데 요거를 작게 쪼개보는 겁니다. 쪼개보면 자연스럽게 패턴들이 나타나요. 일정하게 동그라미와 선들이 연결되면서 패턴들이 나타나죠. 그리고 나서 그 중에 또 쪼갭니다. 분해가지고 작게 나요. 그리고 나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수학적인 원리나 이런 것들을 추상화시킵니다. 그러면 입력한 값을 다 모아가지고 합해서 그 나온 결과를 출력시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작동 원리인지는 몰라도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되냐? 인간의 눈에서 작동하는 원리와 같은 거죠. 다시 들어가 보면 이 뇌에서 작동하는데 시각 정보는 이렇게 눈을 통해 들어와서 이 후두엽에서 처리가 되고 앞으로 이게 돌아가면서 뭔가를 인식하는 이런 과정을 겪게 되는데 이 뇌도 역시 작게 분해를 해보면 뉴런 단위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뉴런과 단일 신경망, 퍼셉트론을 연결시키고 이거를 다시 패턴을 쌓아서 다층 신경만 만들고 이걸 하나의 전체적인 거대한 알고리즘을 구축하면 딥러닝이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으로 컴퓨팅 사고를 통해서 인공지능을 이해하는 근간이 되니까 항상 이 인공지능 어려운 걸 보더라도 이 컴퓨팅 사고의 관점에서 이렇게 차근차근 그 분석하고 기능을 이해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면 인공지능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